네, 그다음에 이제 직업은 2020년까지 0.125 이게 이제 13 정도 그림 발휘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메이저 대회는 더 빨라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그린을 빠르게 했느냐?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은 상태에서 해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재밌는 얘기는 우리는 적어도 50%는 스코어의 퍼팅인데 이게 이 50%가 갖는 의미가 뭐냐? 실제로 제일 중요하냐?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경기력하고는 다르다. 경기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롱게임. 스트로크 게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상대적이지만 롱게임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어요. 그거 나온 게 언제? 2010년대죠. 그러면 그 이전에 컷 측정을 해봤더니 프로 가지고 측정한 게 아니고 일반 주말 골퍼들을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대국 가치가 파블릭 코스에서. 그랬더니 43%가 퍼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저 사람은 과학자가 얘기한 거야. 처음 퍼팅의 중요도 40%를 43% 차지한다. 근데 그 마크 브로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통계학자가 정확하게 그 통계치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이 퍼팅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승과 상금 랭킹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70%는 그런데 그럼 30% 나머지 30%는 15% 퍼팅이고 15% 슈팅. 그러면 이 연습을 안 해야 되느냐? 아니지. 결정타는 홀에 구멍집어 넣는 방법 연습 꼭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이 일반인들한테 그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롱 게임을 일단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코어를 낮추기 위해서는 퍼팅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USGA에서는 모든 USGA가 관련되어 있는 데에는 모두 스팀프 메타를 이용해요. 그럼 이 스팀프 메타라고 하는 거는 에드워드 스팀슨이라고 하는 이제 PGA 프로가 헤드 프로를 하면서 너무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야, 지난주에는 공이 잘 굴렀는데 왜 이번 주에는 잘 안 굴러? 그걸 몇 년 시달리다가 그러면 내가 똑같이 잔디 깎아줄게. 그래가지고 이 막대기 가지고 시작을 한 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변함없이. 그래서 이게 그 클럽 헤드에 표준에 1502년에 만들었다라고 확인된 포트예요. 그러니까 백년도 충분해서 이거 가지고. 그다가 1910년대 되면서 이제 정말 칩샷 하듯이 할 수 있는 포터가 나왔고, 바디 존스가 썼던 게 1930년대 클레메티 제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윌슨의 880이 이것도 혁명적인 이게 브레이드 타입의 포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 모양 전체를 바꾼 게 피니 앤서를 만든 게 1966년이었고, 그 다음에 멜릿의 혁명을 가져왔던 게 오디세이의 투벌 포터였어요. 그리고 재밌는 통계는 1924년, 23년 이때 보면 상위 랭커의 70%가 멜릿을 쓰기 시작했어요. 전부 페이스 밸런스죠. 그럼 왜 이 토행되는 포트를 쓰질 않았냐? 그린 빠르기와 상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잘못 이해하면은 SBST라고 하죠. 스트레이트 백, 스트레이트 스루 하는 게 공을 똑바로 보낼 것 같지만은 이것은 그 방법을 쓰면은 우리 몸을 변형을 시켜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동작은 시계추 운동인데 이걸 똑바로 보내려면 내 손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지? 그걸 조절을 해야 허리가 똑바로 가죠. 그럼 이게 그 다음에도 가능한 동작이냐? 불가능하다. 똑같은 동작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말단부를 잘 움직이려면은 잘 움직여야 되는 것은 자기 몸의 중심이죠. 그러면 우리 중심은 서 있게 하는 건 뭐예요? 척추죠. 이 척추를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거, 정확하게 돌리는 거. 그럼 이때 우리가 퍼터를 자꾸 움직이는 것은 헤드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움직이는 거냐면 그립의 끝이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오면 저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따라다닐 뿐이죠. 근데 대부분의 퍼팅하는 사람들은 나 스위스팟에 맞춰야 돼. 퍼터해도 표적의 반대쪽으로 똑바로 맞춰야 돼. 이 생각하니까 여기에 신경이 안 써 있고 전부 페이스하고 헤드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움직이면은 저게 따라다니는 건데 반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 칠 때마다 스위스팟이 달라지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요 부분을 잡고 이거 움직이면 어때요? 이거 신경 밑에 안 써요. 언제나 일정하게 자기가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손목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디어브 뭐 디그리하고 프리덤 하면 손목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를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저 토크가 나왔어요. 아직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모르지만 뭐 일반적으로다가 많은 주말 골퍼들이 도움을 얻었다고 그래요. 어땠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튼 스코어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 좋은 거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바로 이게 큐빅이죠. 그 다음에 저건 버텍스고 이건 포트, 그 다음에 이건 샘퍼시드. 뭐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지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럼 이 중에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냐? 버텍스하고 샘퍼밖에 없죠.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실내 와서 하는 거는 확인하기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실외 가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버텍스는 이 모든 버텍스의 소프트웨어는 저기 앱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쌈을 이용합니다. 쌈에서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이 지도하는 것들을 보면 이 데이터 드리븐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요거 두 개는 지난 라이더 컵에서 그 출전한 선수들이 이런 짓을 해요. 초보자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일 중요한 연습 도구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 콜 두 개 꽂고 라인을 놓고 거기서 자기 공 똑바로 흘릴 수 있나? 현재 조건이 뭐예요? 뭐 경사가 있으면 라인을 두 개 그려놓고 픽 포인트가 어디다 글로 보내놓고 공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저스틴 토마스예요. 똑같이 그 PJ 라이더 클럽인데 얘가 공이 어디서 꼽히고 어디하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있다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연습 그리는데 시합장에서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도구들이 여기 동원이 됐는데 더군다나 코치도 2명이에요. 전부 정보를 갖다가 주면서 너한테 맞는 정보가 어떤 거냐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도구는 많아요. 연습하는 도구가. 그 중에서 이 자기의 스트로크를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스트로크는 어릴 때 한 번 배웠으면 그걸 끝난 거지. 그거를 바꿔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유도해야 돼요. 거기에 무슨 결함이 있다. 그 결함을 찾아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거, 그 다음에 과학적인 표준화 시대에 나온 거, 바로 데우 패치가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메카닉스나 그 개인에 대한 뭐 고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개인화돼 있다. 절대 골프는 두 사람을 갖다 놓고 가르치면 안 된다. 1대1에 해야 돼. 그러면 개인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 맞으면은 그 사람은 두 사람이 성격이 극단적이면은 한 사람한테는 거짓말하는 거고 한 사람한테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 심각하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강의하듯 시킨다라고 하는 무슨 정답만 얘기해 주면 끝나요. 그렇지만은 이 트레이닝을 시킨다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1대1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바로 요거죠. 그린, 퍼터, 코칭. 옛날에는 감각의 시대, 전부 느낌 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보죠. 이거 다 나오죠 거기요. 그럼 이때 얘기했었던 거 대부분이 이 톱과 밑으로 거였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날 따라서 다 느낌이 틀려요. 이거 얼마큼 돌리느냐. 이때는 손목도 자유롭게 썼어요. 이때 제일 대표적인 거 얘기해 준 사람이 이제 그 벤 크랜쇼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알려져 있는 선수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지금 브렛 팩슨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손 느낌대로 하라 지금도 그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 샤프트의 길이가 그 사람의 움직임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럼 우리가 전부 34인치 쓰죠. 그러세요? 그럼 이 사람의 시제 조건으로 봤을 때는 33인치를 써야 되는데 왜 34인치 써요? 그럼 내려잡는다? 괜찮아요. 근데 그걸 잘라서 쓴다? 달려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오는 퍼터들은 딱 정해져 있죠. 그 이제 라이하고 로프트가 샤프트 끝을 잘라버리면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무게가 또 어떻게 되나요? 순표는 다 똑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숨봐야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거는 한 모델일 경우에 적어도 3가지가 나와요. 한 모델에. 그러니까 이게 라이가 74도가 돼 있다, 72도가 돼 있다, 70도가 돼 있다, 68도가 돼 있다. 이거에 따라서 밑바닥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야죠, 당연히. 밑바닥에 소리가 나면은 그 다음에 로프트도 또 소리가 가야죠. 근데 우리는 전부 샵에 가서 사가지고 키트한테 가서 이거 네케에 맞춰줘요. 하지만 그때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테스트를 안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쌤이 중요한 거예요. 죄송한데 잠깐 네. 궁금한 게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3가지 풀모델에 3가지 네. 스펙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네. 길이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라이각을? 뭐 라이도 그러니까 샤프트의 길이가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라이각이 변한다. 근데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있는 거는 것들은 이제 같은 라이각에 예. 길이만 길이만 다르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장사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미국에서는 100불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50불 해줘요. 무조건 여기거든. 50원 원래 그 메이커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들은 세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샀다. 그럼 50개까지는 정가 받고 팔고 그 다음에 50개는 뭐해? 남는 거죠. 그래서 세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프 베타가 이게 되면서 데이브 펠츠가 1978년에 처음 팝 라이프 프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많은 이 사람이 나사 출신이기 때문에 꽤 많은 그 연구 자료를 갖다가 소개를 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제일 재밌는 거 얘기한 거 뭐냐면은 아침하고 오후하고의 홀 위치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럼핀 도너츠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물을 뿌려놨으니까 판판한데 이게 오후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홀 모였다가 가니까 거기 사람 몸무게 때문에 홀이 컵이 올라갔다. 누구도 신경을 그때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투어에서 마지막 쪽 플레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높이가 아니다. 이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SBST를 그때 처음 얘기를 했어요. 퍼팅 잘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이거 하려면 우리 몸을 얼마나 많이 급해야 돼요. 이거 대표적인 사람이 잭 니클라우스였어요. 그래서 잭 니클라우스가 이 사람을 따라갔던 이유가 대학 때 같이 골프 사람이야. 데이브 펠츠도 저희 대학 선수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 운동을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본 자료에서 24번을 대학 때 붙었는데 한 번도 못 이겼대요. 그래서 자기는 골프로 가가 또 전형이었으니까 자기 전공대로 간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과학자가 과학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믿고 그걸 따라하다가 이거 말이 아닌데 칠 때마다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가지 분류를 해보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느낌으로 했는데 이게 전부 움직였죠. 그럼 시계추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계추가 움직이려면 룰에서 수직은 없으니까 비껴져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곡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크 타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크를 가면서 또 뭐가 나왔냐면은 이 핑에서 앤서레는 포터가 나오면서
토하고 힐 쪽에 무게추를 둬가지고 공 맞는 순간에 최대한으로 페이스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혁명적이죠. 이게 1990년대 말까지 지금도 모든 포터들이 그 핑을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게 특허가 아니에요. 디자인이. 우리나라의 말로 얘기하면 실용 신안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용 신안 등록이 25년인가 30년인가 그래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등록 기간이 끝나니까 모든 회사에서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그 카피해서 첫 번째 성공한 데가 스카티 카멜.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포터 페이스가 무게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페이스 밸런스가 이론이 나오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첫 번째로 세계에 알려지게 한 사람은 닉 프라이스였어요. 한 해에 2번 메이저대를 우승했죠. PGA 챔피언십하고 디오픈 우승하면서 야 이거 최고다. 근데 그 전에도 몇 선수는 썼지만은 그 당시에 큰 대회에서 우승을 못했었어요. 그때 사용한 포터가 제브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없어진 거죠. 그때 이제 첫 나왔었던 게 뭐냐면 관성 모멘트. 이거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첫 번째가 이게 나와요. 물리에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는 모든 움직임에 대한 결과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첫 번째 나온 게 힘을 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가만히 있는다라고 그랬어요. 힘을 가하면 가해질 만큼 움직인다. 그때 포터 페이스가 무게 중심을 뒤에다가 딱 왕창 놓으니까 이게 덜 흔들려요. 이렇게 똑바로 보니까 쉬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쌤에서 나온 게 이 획일화 시킬 수는 없다. 이 스트로크 자체를 모든 사람마다 제일 중요한 건 홀에 공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걸 어떤 방법을 쓴다? 이것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해봐야 될 건데 장애인들의 장애인이라고 쓰면 안 되죠. 자기 신체가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골프 시합을 해요. 근데 별 방법보다 다 하는데도 일반 사람보다 퍼팅 잘하는 사람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럼 일반 사람이 그거 따라가서 쟤 잘하는데 그거 따라가서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하는 동작에서는 이것은 멀리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따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퍼터 페이스가 임팩트하는 순간에 어딜 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